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활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외출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지혜를 모아 행복한 울산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위해 노력합시다. 비록 바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의 노력이 결실의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2호 202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대한민국 인류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조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이도희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하종섭 하수관리과장입니다. 강홍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99억 3,900만 원으로 기정 570억 5,600만 원보다 128억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입 예산은 114억 9,600만 원으로 기정 134억 9천만 원보다 19억 9,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온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6억 3,600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집행잔액 1,300만 원, 비저모염 저감사업비 18억 8,6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3억 8천만 원 등 기정액 270억 2,300만 원보다 148억 1,400만 원 증액된 4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입은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수거장비 구입비 지원,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 165억 4,1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액된 16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970억 8,500만 원보다 178억 4,500만 원 증액된 총 1,149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환경생태과로부터 부서별로 세출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세출 예산은 250억 1,100만 원으로 기정액 284억 700만 원보다 33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0년 한국 강의 날 울산 대회 개최 1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26억 5,400만 원 등 총 27억 9,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2억 7천만 원, 세계 물의 날 행사 800만 원,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 1,000만 원, 온산 국가산단 제4분구 완충조류시설 설치 사업비 43억 4,200만 원,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조류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8,700만 원 등 총 6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환경보전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435억 5,200만 원보다 163억 1,000만 원이 정액된 59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사업 9억 2,2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억 8,100만 원, 굴뚝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 9억 1,800만 원, 2019년도 전옥수 번호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발행금 9건 총 124억 4,4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신청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49억 2,500만 원보다 49억 2천만 원이 정액된 29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개월 부족분 49억 7,300만 원과 성암 송악장 재건립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비 2,5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영업을 반영하였고 세출 예산은 법정 의무적 경비 조정과 신속집행 관련 지출 예상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2,262억 4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0억 5,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은 영업수익 1,430억 8,500만 원, 영업외수익 41억 3,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372억 8,200만 원, 유보자금 417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686억 1,400만 원, 특별손실 1,100만 원, 유형자산취득 481억 100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776억 8,7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 1,400만 원, 예비비 31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29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입니다. 하수관리과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의 941억 9,500만 원에서 943억 9,400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항 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 용역 1,000만 원 감액, 환경공단 설립 관련 단계별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2천만 원, 은항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보수공사 1억 3,200만 원, 인건비 단가 등 조정 9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국외 업무여비, 행사 운영비 3,700만 원과 성과상여금 잔액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울산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원, 2019년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하수도 사용료 지원금 반납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사업 예산 세출은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수당 조정 1,000만 원과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자 위탁 비용 4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108억 8,500만 원에서 1,400만 원 증액한 10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예산 세입 세출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 세입은 기정 예산액 579억 7,100만 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10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9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 예산 세출은 기정 예산액 1,321억 400만 원보다 208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52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양 수질 개선 사업소 야구장 정비 공사 6억 3,700만 원, 구군 재배정 사업 12억 5천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현과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의 자본 예산 세출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 회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적극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복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엄주복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30만 원이 증액된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 2명의 인건비로서 기본급 호봉조정과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기준 단가 인상 등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주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환경국 소관 일반에게 세입에서는 699억 3,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22.58% 증가한 12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차로에서는 1,149억 3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8.38% 증가한 17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사업은 검토보고서 6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서는 2,262억 4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10.26% 증가한 210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업은 검토보고서 10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29억 6,5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에서는 52억 1,3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보다 0.14% 증가한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점검 사업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중 환경센터가 소관 2020년 한국 강의날 울산대 개최를 위한 1억 신금 편성 및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 26억 5,400만 원 증액 사유, 환경보존과 소관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고사업 9억 2,100만 원, 운행 경영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43억 8,100만 원,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 운영비 관리비 지원 9억 1,700원 정액 사유, 자원 순환가 소관, 성암 소각장 재건립 사업 입찰 안에서 작성 용역 2,5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자원 해소시설 BTO 사용료 49억 7,300만 원 정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하수관리가 소관, 언양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 1억 3,200만 원, 언양 수질 개선 사업소 야구장 정비호사 6억 3,7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지방자치단체 재배정 사업 12억 5천만 원 정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은 직원 2명에 대한 기본급, 초과 단가, 정액 격식비 단가 인상분 700만 원 정액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및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편의상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고 다시 해보세요. 이 왜 자꾸 또 켜진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우리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이번 추경 예산은 나름대로 좀 이래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또 편성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또 조금 더 이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좀 우선 지역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또 이래 사업 우선순위에 조금 그런 예산은 조금 이래 절감해 가지고 또 요긴하게 이래 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환경국에서 지금 자원순환과 성암 소각장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강황원 우리 과장님이시죠? 예. 지금 상황이 사업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암 예산이 지금 40몇 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맞아요? 예. 성암 소각장 재건립 사업 말씀입니까? 예. 성암 소각장이 재건립 사업이 지금 현재 총 소각장이 3개 1, 2, 3호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1, 2호기가 200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내구 연한이 지금 지났습니다.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요 재건립 계획을
2025년까지 재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립 지침에 의한 그 소요 예산액 1,905억 중에 우리가 지금 이번 입찰 안 내서 2,500만 원, 그거를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예, 2,500만 원은 이제 소확장 그게 이제 내고 연한도 다 됐고 해서 이제 예. 또 뭐 신설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 사업인데 신규 편성을 했고 자원 해수 시설 사용료 그 사용료는 예 정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게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우리 작년 또 당초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체 10개월분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추경의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생태과 우리 김병조 우리 과장님. 지금요 울산교 배달의 다리 사업 전액 삭감을 했는데 여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예, 어머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배달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 환경의 날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든지 물의 날이라든지 이런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했습니다. 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태가 좀 오래 갈 것 같고 해서 특히 이제 배달이 사업은 작년에 나름도 호응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전염병 사태에 따라서 올해는 좀 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중요를 좀 검토를 좀 더 하고 사업을 또 다시 합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 행사성 예산에 같이 삭감을 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달의 사업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끔 또 해보자는 또 의견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배달의 다리 사업이 행사 사업입니까? 예, 행사성 운영비하고 같이 운영하는 사업비하고 같이 사업비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순수 배달하는 중심으로 음식을 배달하는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미흡했던 점을 반영을 해서 문화 부분도 좀 고려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 원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성 사업은 감액해서 또 중요한 그런 사업비에 편성한 걸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 한국 강의 날 울산 대회 개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강의 날 울산 대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강의 날 대회 행사 개요만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 단체 이 대회는 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한 민간단체 한 50개 단체가 모여서 강 살리기 방안에 대해서 나름 학술대회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거기 또 그 지역에 개최되는 지역에 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에 유치를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전국대회가 유치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올리는 게 맞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 당초 예산에는 신규 행사성 사업의 좀 전반적인 편성이 조금 그때는 불확실했고 또 저희들 작년부터 국비가 좀 지원이 됐는데 국비가 지원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했어야 됐고 그래서 당초 예산은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릴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가 어느 정도 학술대회 과정에서 지원이 학술대회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전국 신뢰도 문제나 여기 전국 대회를 개최되는 면에서는 이번 추경의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의 국비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규모에서 전염병 사태로 돼서 취소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은 전국대 나름 전국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결과 8월 말에 중순에 개최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 대회라든지 모든 그 행사가 취소되는 와중에 8월 달에도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사실은 국비 지원도 되지요. 예, 국비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국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측을 못했네, 그죠? 편성은까지는 하긴 했는데 집행 여부 부분은 확인까지는 안 됐었고요.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울산 또 8월 달쯤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전국 대회는 사실 그 울산 이미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많은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안내서에 보니까 사실 여기에다 울산대학교에서 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 지역을 알리는 울산 역사 예, 알겠습니다. 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야 직원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장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우리 울산의 이제 산업인데 우리 환경국의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걸 좀 느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시장님과 예산실과 유기적인 협조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좀 당부의 말씀 좀 더 드리는군요. 우리 온산수질사업소의 직원분들에 대한 정서적이거나 환경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너무 환경적으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정서에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하수과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야구장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야구 동호인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한 5, 6년 동안 이제 계속 방치되다시피 한 그 부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국장님과 하수관리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야구 동호인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시민들의 이제 건강과도 관계된 만큼 이 부분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장님, 그 에너지 중단 산업에 지금 국비 부분 지금 신청한 35억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하수관리과장 하석수입니다. 에너지 산단의 배수관로와 공업용수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 시비 포함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국비 부분이 올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이 한 35억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 35억은 일단은 전에 낙동강 유익환경청으로부터 우선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그와 아울러 12부분은 올해 당초 예산에 11억을 지금 편성해서 지금 재배정 사업을 올 주군에 지금 내려보내 있고요. 추경에 15억 중에 남은 잔액 4억을 금액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금액이 큰 만큼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비 확보 안 된다면 11호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좀 더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생태 과장님, 우리 울산 환경공단 설립에 대한 용역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이 용역비 부분은 조직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네 돈, 내 돈 이렇게 구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 부서에서 할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우리 하수 회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더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못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주시든지 해주실게요. 환경공단은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을도 추진 중이고 나머지 광역시는 이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한 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어떤 민간 위탁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좀 연기가 돼 있고 이제 2022년 1월부터는 어떤 민간 위탁 기간을 고려하고 우리 직영 중인 온산과 용현 사업소의 어떤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기가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 자체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고 사전에 이제 울산발전연구원과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저희 다른 우리 시의 공기업이라든지 산하기관 설립, 운영 또 어떤 지방공기업의 별도의 어떤 새로운 자본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 추진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지방공개법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 과정 중에 조직 부서가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이 공단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 재배치 문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조직 부서에서 권한 있는 조직 부서에서 어떤 향후에 이제 재원 조정 계획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타당성 검토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하고 집행을 하지만은 조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기업을 관할하는 또 예산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향후에 이제 어떤 공기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계획을 다 같이 반영을 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직 부서보다는 이제 우리 환경생태과 예산을 하는 게 맞는데 일반 회계로 이번에는 이제 워낙 그 우리 일반 회계 사정이 좀 어려워서 예산 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특별 회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어떤 시기를 일실하는 것보다는 특별 회계로라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공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소각장 부분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1단계로는 우리 하수 처리 시설 위주로 해서 5개 기관을 먼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특별 회계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1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단 전환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수 처리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어떤 이런 부분 예산에 있어서는 뭐 특별 회계로 관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은 때에 맞춰서 일반 회계, 특별 회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실에서는 우리가 특별 회계에 필요한 부분을 시에다 요청할 때에서 일반 회계를 좀 당겨 주십사 연락을 할 때는 거기는 아예 시도 안 먹힐 정도로 탁 잘라버리죠. 그런데 지금에서 그렇게 특별 회계를 일반 회계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잘 해왔으면은 문제가 그렇다지만은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일반 예산 담당관이든 아니면 행정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해올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생태과 과장님 요 몇 가지 하고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예. 낙동강 비점 오염 관련해서 그 부분인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단계별로 비점 오염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비점 오염 확보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원산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사업부지 애로 사유로 추경 반영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원산국가산단 4분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한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사업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면적하고 사업 비점 오염을 커버하는 면적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설치 완충 저류 시설이 설치하는 장소를 바로 옆 장소로 조금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확보하려다 보니 지금 시간이 좀 협의 과정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거의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는 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 부지보다는 조금 부지가 협소해서 옆 부지로 조금 이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상근무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또 관리 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다들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세입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22% 정도가 기정 대비 지금 정액되었어요. 우리 환경국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주요 왜 그런지를 제가 보니까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 기정 대비 50% 이상이 정액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세입에서 그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세출을 보면 우리 환경보전과요. 세출을 보면 또 굉장히 많이 좀 예산이 출렁여요. 이게 아무리 국비 반영 받는 1차 추경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렇게 기정 대비 추경이 이렇게 큰 것은 당초 예산 수립에 너무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었을 적에 그 내시된 금액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서 12 매칭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겠죠. 그 이후에 확정 내시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출렁이도록 그렇게 확정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출렁입니까? 최근 들어가는 더 그렇습니다. 더 많이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쨌든 국비가 그렇든 우리 국비가 그러니까 시비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보니까 114억 4,900을 반환했다는 거죠, 지금. 반환, 예. 그죠? 예. 근데 이게 설명서에는 이름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물을 수밖에 그렇습니까? 없어요. 이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은 2019년 상반기에 네. 국비를 우리가 45억 8,900만 원을 4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8월에 정부 추경으로 네. 156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156억이. 네. 그래서 이 156억에 대한 우리 12 매칭 확보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29억 7,500만 원으로 매칭을 해서 3회에 걸쳐 가지고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첫째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또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월을 모하고 반납하게 된 것은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국비는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재난기금으로 편성이 됐다는 게 12 매칭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예. 8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12로서는 그거밖에 없었다. 그렇죠. 방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12 재원은 거기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거로 매칭을 했었습니다. 예비비로 안 하고요? 예.
요 부분은 그게 용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그 충분히 협의를 해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재난이 있을 때 재난기금을 그렇게 쓰자고 해도 잘 쓰기가 어렵던데 그게 이거 재난기금으로 썼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칭을 했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그러면 그 공통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바로 재난기금에서 바로 가져왔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거 한번 따로 이 부분만 따로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글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좀 한번 소소한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강은할 울산 대회 아까 우리 안수일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천 명이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 단체에게 세세한 설명서를 좀 가지고 와 주세요라고 했는데 결국 안 왔습니다. 요걸로 끝났어요, 지금. 저는 첫째, 이런 단체가 적어도 우리 그 12.1억 그리고 정부 1억을 좀 집행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은 행사성 예산들을 거의 줄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좀 설득이 되어야 시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좀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도 안 온다는 것은 이걸 받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국비 확보했으니까 줄라면 주고 뭐 그런 건지 좀 그 예산을 이 행사를 집행하는 그 부서 이 단체에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예, 그렇죠. 더 자료를 좀 보충 요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게 19회죠. 제가 보니까 19회더라고요. 예, 강의날 자체 민간 자체 예,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에서는 19회입니다. 네. 그럼 18회는 오산에서 열린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은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예, 그때 예산은 네.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그때- 설명하실 때 그 자료도 주실 건가요? 예, 오산에 네. 예산규모도 아마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한번 예, 오산은 그때 당시부터 오산부터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는 보통 한 3,4천만 원 정도가 낙동강 지방 유역청으로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작년 오산 대회부터는 환경부에서 직접 한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학술 대용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그 강의 좀 중요성을 인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 단체가 모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저희들 올해도 그럼 계속 지원이 될는지 확인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원을 환경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학술 쪽이고 저희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회를 치러주는 걸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정부에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산에는 그 오산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더냐 이 말입니다. 경기하고 1억 한 5천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학술 대회 형식으로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니 환경부에서 1억 지원한 건 학술 대용으로 나갔고요. 그렇죠. 오산에서 지원한 거는 앞에 뭐 전야제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뭐 행사성으로. 행사성으로 나온 경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행사성보다는 주로 학술 대회 아닙니다. 저희들 환경부 어차피 또 계속 학술 대회가 비용이 지원되는 걸로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성 경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개폐회식 말고는 특별한 행사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설명이. 그래서 자꾸 제가 설명 자료를 좀 요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보충 설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연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랑 중복되는 게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해소 안 된 거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환경보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잠시만요. 재난기금에서 받아가지고 2월 했다는 사업 중에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답변 좀 주시겠어요? 예. 네. (307페이지) 재난기금으로 편성된 것은 네네네.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포함된 사업은 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요 세 가지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이나 LPG 전환 지원 사업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의 말씀입니까? 네, 세출. 307페이지랑 309페이지. 40301, 40202. 30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네, 구매 지원 사업인데 예. 이게 신청이 저조했었는지 기간이 요 짧았었는지. 부분은 환경부의 국고 보조금이 네. 감돼 가지고 네.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청자는 많을 수 있겠네요. 다 신청하는 만큼 다 지급이 못할 수도 있겠네요. 국비에서. 아닙니다. 잠깐. 충분합니다. 요것만 충분한가요? 해도 충분합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충분합니다. LPG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사업 신청자가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학원에서 하는데, 사실 이제 자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신청이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부담도 많아서. 그러면은 홍보는 이거 어떻게 그냥 홈페이지에 게시돼서 홍보가 진행됐나요? 뭐 홈페이지하고 언론하고 우리 각종 전광판 네,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강해날 대회가 전국 대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신뢰도 문제에서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물의 날 대회나 생물 다양성의 날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환경생태 과장입니다. 모든 환경 관련 행사는 다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해서 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산 행사성 예산이라고 보고 다 삭감을 했는데, 물론 이 강의 날 대회도 행사성에 대해이기 때문에 삭감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청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 시가 지원을 해서 신청이 되었고, 또 행사를 개최를 하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강해날 대회는 예, 개최하고
요 강인할 대회는 전국에 있는 강을 관련하는 민간단체, 각 시도별로 있는 민간단체들이 다 우리 시로 옵니다. 와서 토론하고 현장을 견학을 보는 것이고, 아까 삭감면에서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는 기념 행사비입니다. 그러면은 울산 시민 대상으로 한 거와 전국에서 국민 오시는 대상으로 한 거랑 차이가 있다는 예,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울산 시민에 대한 신뢰도는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다양성의 날 행사와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그날 만약에 강의 날 이 대회가 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양 행사를 하는 김에 저희들 나름 행사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최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만약에 강의 날 울산 대회가 개최된다면 개최된다면은 이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부서 단체하고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대회 한 번에 뭐 코로나 취소된 분들도 어쨌든 생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대회 하나에 묶여 있는. 근데 이게 다 취소돼 버리면 또 한 번에 또 그런 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좀 행사가 만약 진행된다면은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걷기 태화강 달빛 기행도 취소가 됐던데 저희 과에서 걷기 대회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녹지 전국 소관인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국가 질문하겠습니다. 전국 소관인가 아마 기억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 가든볼 사업인데 그것도 거기요? 저 녹지 전가 그러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대 과장님 그 강의날 대회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울산에서 과거에 뭐 10년간 이렇게 볼 때도 전국 대회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 예산의 요구 사항을 보면요, 기존에 10,000명씩 20,000명씩 오는 단체들도 숙박비를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숙박비와 식비는 자체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이걸 시에서 숙박비와 식비를까지 제공을 한다, 이거는 좀 논리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른 단체를 여러 개 다 보십시오. 새마을이든 뭐 청년회에서든 뭐 여러 전국 행사를 지금 봐도 이때까지 숙박비로 해서 예산을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수 하든지 아니면은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청 대수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 금액 부분하고 이 부분을 좀 추후로 말씀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환경보존과장님께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진행된 부분을 좀 말씀 주시고, 소진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환경자동차 환경협회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의 인력적인 거나 이제 시간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소모가 좀 더 심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79개사에서 42개사로 줄면서 요구 사항에 보면은 국고 보조금 매칭 및 정산 등 편의를 위해
편성된 예산 삭감을 하고 요구 사유가 돼 있는데 이 사유가 너무 공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이 효금요 사업장과의 얼마나 공감이 형성되고 진행을 되는지 현실적으로 그 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한번 들어보셨는지 그래서 방법적으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리고 그 꿀뚝 자동 측정기 운영 관리비 지원에 관해서 2019년도 9개사, 2020년도에 13개사 이 회사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장님 그 대기 자가 측정 의무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대기 환경 보존법 23조 부분이죠. 해서 대기 배출 시설 실시 허가 신고를 받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그 측정 대행업체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업체들이 계약 연장이나 신규 대행업체를 찾지 못해서 그 적정 시기에 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3종이나 4종에서 5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19년도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도록 환경부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보다 배출구 수나 측정 항목이 많은 3종에서 5종의 사업적인 배출구에 대한 측정 유예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3에서 5종에 대한 사업장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과태료가 매겨지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환경부와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지 집안 치마량 조사 횟수를 12회로 잡아놨었습니다. 그 연간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그 계획하고 난 이후에 2019년도 8월 27일에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용 종료 신고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머지 집안 치마량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발생된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도 회의 끝나고 추가적으로 제가 담당 부서 좀 만나도록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린 사항, 환경보존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추진 상황은 당초에 구군에서 2월 28일부터 접수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접수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다만 중구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해서 지금 접수가 마감된 상황이고 나머지 구군은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추경이 끝나면은 5월 중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 용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가지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의뢰를 2019년 2회 추경부터 우리 시는 해왔습니다. 이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는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여기는 접수부터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건당 10,000원입니다. 우리 시는 접수 등 일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건당 3,000원으로 협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부 3,000원 건당 산정 용역 대행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금년 1월에 국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당초에는 42억 6천만 원 가내시 됐는데 확정 내시는 20억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여기에 맞춰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가 측정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가 측정 대행업체가 행정처분을 타 시도에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업체에서 행정처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자가 측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체에서는 자가 측정 대행 업체하고 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힘든 기업도 있는데 우리의 지도 점검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3일 날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측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3월 19일에는 부울경 환경감시협의회에서 자가 측정 한시적 면제를 위한 공동 건의를 환경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3월 23일에는 천재지변, 재난으로 인한 자가 측정을 못할 시에는 시도지사가 융통할 수 있도록 면제나 완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지금 적발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 말씀 주신 거하고 좀 전에 제가 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하고 좀 같이 좀 주십시오,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서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운찬 의원님 질의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못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과장님,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이제 삭제됐다가 다시 또 신설되었죠? 예, 그렇죠. 그거는 세부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편성.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게 특별히 변화된 게 없는데 세부 사업이 변경됐다는 게 어떤 게 변경됐다는 거죠?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편성 삭제되는 거는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 세부 사업이 대기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서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세부 사업이 변경이 돼서 새로 편성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2억 6천만 원 감액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환경부 사업은 좀 이런가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 그냥 정책이 50% 삭감이 싹 돼버리고 이게 좀 참 힘들겠어요. 그 부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본 예산에는 없다가 그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유치를 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죠. 상당히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저희 또 환경원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에서 바로 시도의 예산이 내시가 되면 좋은데 그러면 뭐 불확실성이 좀 좋은데 현재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4대강 유역별로 낙동강 우리 같은 경우 낙동강 유역청이 있다 보니 환경부 예산이 일단은 유역청별로 기본적으로 대기면 대기, 수질이면 수질에 대한 그 유역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예산이 유역별로 먼저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 유역청별로 다시 해당 그 소관, 우리로 치면은 이제 부산, 경남,
울산, 경북, 대구 이렇게 해서 시도별로 또 재배정이 되다 보니 그 내시라는 것 자체가 이제 2단계로 나눠지면서 바로 본 예산에 이렇게 내시액을 바로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내시액이 추경 때 많이 변동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메커니즘은 제가 예. 이해는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6천만 원 곱하기 79개사 정도가 6천만 원 곱하기 42개사로 변경된 거죠, 그죠? 그죠? 우리 소규모 사업장.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면은 뭐 요즘은 정치도 그런데 이게 밑에 그러니까 현장에서부터 우리 이거 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그 전해에 정부로 올려서 정부에서 그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액별로 이렇게 좀 나누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을 텐데 이게 79개사 이번에는 42개사 이게 잡은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냥 대략 뭐 이 정도 돈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현장의 형편에 맞추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대부분 예산은 우리 시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죠. 그렇게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해줍니다. 맞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그 경주 자동차처럼 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정책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이거는 우리 과에서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전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게 내려줬다. 부담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는. 자, 그러면 42개는 우리 시관 내에 소규모 사업장 42개는 충분히 이게 수요가 됩니까?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 조사에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수요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요 조사를 해서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원칙이라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수요 예측 또는 요청과 상관없이 뭐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줄 때는 우리가 항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전에 그걸 주지 않은 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저는 선제적으로 내년 사업을 올해 먼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또 요 관련해서 이게 보면 보조사업 부담 매칭 비율을 국시자를 50대 40대 10으로 했는데 위에 그 편성된 거는 50대 40대 10이 안 맞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 시비가 조금 네. 매칭 시비가 약 11억 정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11억이 지금 시비가 부족한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참 좀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게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매칭을 하려고 예산 네. 부서에 네. 시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또 과장님 말씀은 네. 자 국시자가 50대 40대 10이 되어야 되는데 뭐 자부담 10이야 뭐 줄 때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신청하는 분들이 하겠지만은 그리 되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제 10
7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16억 정도 있어요. 아, 예, 16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16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5억밖에 못 잡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 11억 이상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럼 만약에 이게 11억을 우리가 못 잡으면 또 이게 이제 그 현장하고 우리 과하고 굉장한 불신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뭐 불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겠어요, 내가 보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일단 5억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비 확보한 그 금액으로 매칭을 해서 그 사업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추경이 확보되면은 이후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적어도 국비 매칭이 50대 50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우리가 요구하고 그 조건이 안 맞으면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장을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70대 30도 아니고 무슨 50대 50인 하면서 동등하게 하면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중앙정부의 뭐 속된 말로 좀 너무 우리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사업은 아까 그 노후 경유차 문제는 그렇지만도 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우리 국비가 알맞게 내려왔다라고 보고 다만 시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1억에서 16억 정도 되면은 우리 시의 사업은 다 할수 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자, 이거 한번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그 환경 보전 지원 사업이라든지 세계 물의 날 행사라든지 생물 다양성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전면 삭감하거나 예산을 대폭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업들은 거의가 다 민간 환경 관련 민간 단체들 지원해서 민간 단체들이 실행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코로나 사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 월급 받는 사람들로 따지면은 근로소득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비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프리랜스나 뭐 이런 그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던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우리 환경 쪽에는 그럼 환경 쪽에서는 누가 제일 어려울까요? 사실 이거 환경 단체들 잘 아시겠지만 뭐 메이저급 환경 단체들이야 뭐 어떻게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이런 행사하는 소규모 단체들 제가 알기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해온 분들이 많죠. 예, 맞습니다. 예. 지원 앞으로 뭐 이런 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저희는 뭐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뭐 다른 경제부서라든지 관광부서에 비하면은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뭐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많이 도움 줬던 그런 환경 단체, 민간 단체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예. 뭐 여하튼 그 일부 도저히 그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피치 못하게 이제 삭감을 하고 아까 뭐 환경 보존 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속 가능위를 통해서 하는 또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실제 이제 저희 이번 코로나19가 관련해서는 뭐 경제적인 부분 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환경 기초 시설의 이제 어떤 사업 지속성 확보.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어떤 보건 분야, 안전 분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많습니까? 많지 않으면 이어갈까요? 예, 마저 하십시오. 예, 뭐
좀 더 그 환경 단체들 중에 보면 정말 그 헌신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수고하는 단체들 또 개인들이 있으니까 좀 그분들이 헌신에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한번 좀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하수관리과요. 하수관리과의 그 매곡 마동천 이런 하수도 정비 이게 그걸 제가 보니까 맨홀 보수 재설치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상 하수 관거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가장 먼저 매곡천의 하상 하수 관거를 이전 설치하기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잡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전 설치가 아니고 굳이 그렇게 맨홀 보수 및 재설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북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네. 또 의원님께서도 사전에 지적을 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전면 재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예, 거. 이전. 그럼 이거는 그럼 이 예산은 다만 불구축하기에 하천 하상에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정비하고 왜 그러냐면은 하수관로는 자연 유화 방식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압송을 해야 되는데요. 매곡천은 대성내미군 앞에 보면은 마동천과 매곡천이 연결되가 그렇죠. 합류를 해서 저 동평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에서 현재 하상에 있는 부분을 저 위에 도로라 양 사이드 물지기 아파트라든지 양쪽에 도로로 갈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실은 하상에 불규칙하는 맨홀 정비도 있겠지만은 저도 그 부분에 아직 설계를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는 사실 간이를 안 했습니다. 구청에 한 사업을 도마주면 되는데 사실은 콩나라 판나라 해가지고는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구청에도 충분한 기술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크게 현재 상태보다는 개선되는 안을 잡아서 추진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한다면은 양쪽에 보면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둔치가 있죠, 그죠? 네네. 둔치 쪽으로 이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되고요. 만약에 하다가 그 과정에서 돈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은 구청에서 시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저는 지금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저번에 저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그 도로로 이설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불가능하면은 뭡니까 하천 하상 둔치로 옮기는 거는 가능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그 둔치 개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개선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개선 사업하기 전에 그런 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다 개선해놓고 난 뒤에 또 다시 하수한다고 그거 파버리면은 그렇게 정비공사 해놓은 게 다 소실되지 않습니까? 덧붙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말은요, 과장님 예. 죄송한데요. 제 말은 아무리 그게 그 북구청의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권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서야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북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네. 다른 대안으로 관로를 이설할 여지는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하천 외에는.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 메인은 태화강 고수부지 쪽으로 라인이 하수관로가 묻혀 있고요. 나머지 도로변에 강변로라든지 이런 데는 하수관로가 있겠지만은 간성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수관거는 자연유화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매곡천에서 양쪽으로 도로 쪽으로 만약 하수관로를 하려고 하면 현재 기술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그 레벨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도로 바닥에 있는 부분을 하천에 있는 게 도로 바닥으로 간다면은 한 10m 이상 굴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상에 있는 부분은 도출된 매놀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 일부 구간은 둔치적으로 있으라 하는 것이 사실은 최적의 그 방법이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보고하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건 도대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때는 지금 저쪽에 그 도로의 매곡로 거기에 하수 간거가 있죠, 거기도. 있지만은 지금 매곡천에 있는 하천 갈로는요, 거기에 매곡 그 산업단지 있죠. 네. 그 1차, 2차, 3차. 예. 그 메인이 주 갈로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따로 합니까? 합류식으로 하지 제일 않고요? 처음에 매곡 중산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이 늦게 시작됐잖아요. 시작이 됐고 매곡천의 최초의 하천 갈로는 매곡 산업단지, 매곡 일반 산업단지에서 넣은 게 최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 그 주변에 여러 개죠. 사실은 뭐 주택지에서 노는 간, 또 하천에 있는 간 등등 여러 가지인데 매곡천에도 제가 알기로는 간이 하수관로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네. 제 말은요, 매곡로에도 하수 간거가 있는데 그건 합류식으로 요즘은 뭐 따로따로 하지 않으니까 그걸 더 키워서 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한 개를 더 묻든지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됐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 과장님하고 아무런 인수인계가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수 간거 지금 하상 하수 간거를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보면 그걸 덮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잘 아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수량이 굉장히 급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비가 오면은 위에 있는 모든 토사들을 다 쓸어내리는 그런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수압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거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묻어놔 봐야 비 한 번 오면 또 섞입니다. 그리고 그게 노출되었을 때 제가 사진 찍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때 보시면은 이렇게 클릭이 가가지고 이렇게 오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른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천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범이 지금 불명수죠. 하수 불명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거기가 다 하상에 있는 관로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유속이 세기 때문에 이 손상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보면 깨진 데도 있고 막 그렇다 이 말이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불명수 부분은요, 과거에 하수 갈로나 매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에는 하수 갈로라든지 매널에서 불명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간종이 그만큼 보안이 상당히 돼 있고 또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백원천 의원님에게 하수 분야 관계자가 어떻게 답변했는 건 모르겠지만은 매곡천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 지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 할 때 북구에 건설과장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매곡천 갈로를 완전히 하천에서 도로 쪽으로 옮긴다면은 돈은 상당히 몇십억이 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굳이 매곡천 좌우안에 둔치가 있음에도 굳이 하천에서 있을 해야 되느냐.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비경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곡천과 이번에 매곡 중산지구 도시계획 사업 상업지역 도로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레벨이 한 2m 현재 하상에서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도로에 있을 한다면은 5m 이상 도로 밑으로 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제가 예, 예. 뭐 저도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고요. 앞으로 자, 지금 이 시간이 부분은 북구청 관계자에게 분명히 실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설계 도수가 논다면은 제가 이 부분은 자료를 입수해서 한번 그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 북구 매곡 마동천 이런 하수도 정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결정되고 난 뒤에 이걸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고 저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일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했던 것이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바뀌고 저한테는 설명도 없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굉장히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가지고 그때 공사 금액까지 대충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한 16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들어가네요. 근데 예산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또 특별회계니까 뭐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설명도 없이 저걸 언제 하나 보니까 그냥 딱 묻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게 모방이 아니고 그냥 흙으로 묻어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하려고 저렇게 막 그냥 미관상 저렇게 해놨나 보다. 그럼 미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둔치에 지금 여러 가지 조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제 예측을 깨뜨리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둔치로 옮기려 그러면 둔치 공사를 하기 전에 이런 논의가 됐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둔치 공사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로 안 될 것 같았으면 작년에 도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라고 의원한테 보고를 해줘야지. 작년에 보고하고 1년도 안 된 사이 이렇게 달라진 이게 좀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배우치님께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업 계획을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북구청에서 잡아서 사실은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올렸고 매곡천은 저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예, 이거 계속 같이 같은 말 되풀이 되는데 제가 요점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백운찬 의원님이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고 하수관리과장님은 지금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잘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어떤 답변하고 또 틀린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하수관리과장님은 더 뭐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존에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기로 했는지 또 내지는 그 북구에서 물론 북구 매곡천이기 때문에 북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건 맞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또 백운찬 의원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백운찬 의원님은 질의를 종료하고 일단 김시현 의원 그러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에 국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갈 때마다 참 좀 마음이 짠합니다. 그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어서 뭐 다른 데처럼 그렇게 지하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그 사무실을 좀 그 환기를 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관심을 쓰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 아로마 테라피에 뭐 제 이제 옛날에 공부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이 향기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악취가 너무 심한데 노출돼 있으면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또 뭐 만성 어떤 질환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기술직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만 거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리 음압 병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병원에, 그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하듯이 음압 시설 사무실이라든지 음압 시설 되어 있는 휴게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한번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도 그 상황을 가서 눈이 따가울 시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코로나 때도 이제 저희가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연락을 해보면 거기도 이제 공단이 거기는 돼 있으니까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크 수급이라든지 뭐 각종 어떤 보건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본부에서 잘 챙겨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힘들어서 사업소는 사업소고 또 BTL 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종사하시는 분들, 현장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 환경, 복지 이런 문제도 그래서 공단이 좀 빨리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규모의 경제에 맞게끔 그런 보건부터 다 잘 챙기지 않을까 싶고 그 전이라도 여하튼 저희들도 각 사업소하고 계속 소통해가면서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안이니까요. 네, 국장님, 지금 백운찬 의원님이 제안한 거는 또 좀 상큼한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윤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시민들의 녹색 제품 소비 촉진을 통하여 녹색 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 제품 구매 의무 예외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요청 및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과 근거 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육 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국장 김상육입니다. 평소 친환경 생활 실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김병조 환경생태과장 참석했습니다. 장윤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부로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세심한 관심으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강화를 위해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장윤호 의원님께 감사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녹색 제품 구매 의무 예외 조항을 일부 삭제하고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녹색 제품 우선 구매 요청 및 녹색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신설하며 마지막으로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일부 개정안 근거 법령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7조의 3 제1항입니다. 현조례 제11조 제2항의 구매 예외 1에서 5호 중 1, 2, 3호는 녹색 제품 품질 및 재고 부족에 따른 구매 예외 조항으로 상위법 예외 조항과 별도로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도 녹색 제품 구매에는 지장이 없으며 개정안 제16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6조 2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민간 부문에 대한 녹색 제품 구매 문화 정진과 녹색 제품 소비 촉진 활성화에 기여하는 신설 조항으로 우리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의 내용들은 전국 17개 시도에 유사하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식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녹색 제품의 구매 촉진과 교육기관 등의 녹색 제품의 우선 구매 요청, 녹색 구매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장윤호 의원님과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의원님부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장윤호 의원님, 우리 녹색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환경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미처 손도 못 대고 있는 걸 잘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는데 아주 산업과 또 환경이 잘 어우러진 그런 조례여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거기 다른 거 뭐 특별한 것보다는 이제 개정 이유에서 보면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의 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시설에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할 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이렇게 잘 나누는데 복지는 싹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히 뭐 그런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게 그냥 그 구매 촉진을 권고하는 것이고 그 위원회에서 좀 목표를 세우는 것이지 어떤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제가 지금 법률 그 안을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해서 제가 그 내용을 문구를 확인을 못했는데 예. 등으로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등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스럽게 이게 복지 등에 시설이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되는데 예. 아마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를 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큰 취지를 보면 이게 지금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그 녹색 제품이라는 게 사실은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또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 배출은 또 줄이는 그런 제품을 뭐 녹색 제품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자 지금은 자발적 협약 상태에서 이렇게 구매를 좀 확대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12조에 보면 시장은 녹색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이 위원회에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몇 시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예,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저희 시에서도 지금 녹색 제품 구매에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시가 2019년도 기준으로서 광역시에서 한 세 번째 정도 그 구매 금액으로 울산시만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녹색 제품을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특별히 녹색 제품은 이제 뭐 생산할 때부터 친환경적이어서 뭐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것도 되지만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역시 친환경적이어서 좀 취약 계층은 더더군다나 녹색 제품을 저는 좀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복지기관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혹시 뭐 조금 개정을 할 그럴 때가 있으면 꼭 좀 명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공동 발의에서 별다른 질문은 없는데 하나만 그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간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보통 위원회나 간사를 지명할 때 특정해서 환경생태 과장이 간사를 한다라고 법률에 다 이렇게 명시하는 축인데 이렇게 제가 이 간사를 읽어봤을 때 이 과장님이 누구지? 라고 생각 한번 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통상적으로는 위원회 보통 간사로서 과장이 좀 거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환경정책위원회로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환경정책위원회 지금 위상은 그래도 전체 우리 환경국 전체의 환경정책 위반하고 평가는 제일 그래도 상위의 그 클래스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결을 했기 때문에 간설 환경 생태과장으로 한 건 뭐 그런 좀 괜찮다고 저는 뭐 봐집니다. 근데 명시를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환경 생태 과장님이라고 하지 않은 게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싶어서 좀. 그렇지는 않은 거라고. 이 조례를 봤을 때. 이게 이제 법제 기술적인 면인데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업무가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부서 명칭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그런 거 할 때마다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그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조금 덜 번거롭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장을 특정합니다. 그렇죠. 예. 업무에 대한 과장은 특정을 하고 네. 부서 명칭은 기록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환경생태과에서도 그 지구 환경 그리고 울산의 환경을 위해서 그 시민 캠페인을 또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와중에 장윤호 위원장께서 또 녹색 제품에 대한 조례를 같이 발의해 주신 점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고요. 아까 장윤호 의원께서 19년도에 300억 정도 들고 그리고 세 번째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따로 이 파악을 해놓은 게 있으신지 과별이나 목록이나 금액을 아니면 단체별 이렇게 외부 단체들이 한 그 리스트가 갖고 있나요? 아마 저희들이 이 공공기관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한 걸 지금 쉽게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파악한 바로는 강력시 단위에서는 그래도 제일 상위권에 1등에 지금 있는 걸로 지금 거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이 업무를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 시가 거의 하위권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환경업무를 지금 좀 하다 보니까네 그 각을 조금 아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했고 시스템적으로도 조금 하게끔 또 노력을 했고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런 면도 했긴 해서 그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성적이 조금 상위권에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어쩌면 계속 좀 유지를 좀 하는 게 저희들 뭐 관건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좀 제품의 불만들이 질이 낮다 하는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하부서에 좀 요청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는 지금은 정착화되고 녹색 제품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외 조항들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구매 실적이 파악된 게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목록하고 금액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서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할까요? 지금 보니까 녹색 상품에 풀 땡땡하고 올가올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거 올해의 녹색 상품에 이제 2개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게 울산페이로도 가능한 업체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조달로 물품 구매라든지 그 광급 자재라든지 그런 거고 울산페이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5에서 10% 정도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저희는 또 지역 구매 촉진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좀 대상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일반 시민도 소비 제품 중에서 가급적이면 녹색 제품을 좀 구매해 달라 일반 소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이왕하는 김에 우리가 녹색 제품을 친환경 생활이라든지 뭐 주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뭐 연결될 수 있다든가 연계할 수 있다든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그래도 뭐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생태과에서도 뭐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해서 이제 이런 그 친환경 제품 뭐 이런 부분을 소비에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지금 현재
민간단체나 언론사와 같이 해서 올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왕하는 김에 녹색 제품이라고 치면 꼭 그 2개의 업체뿐만이 아니고 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 또 이용을 하고 또 그 우리 울산페이도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업체 말고 다른 데가 또 필요하다면 권장을 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윤호 의원님 이 녹색 제품에 대해서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 환경복지위원회에 처음 여기 참석을 했는데 저희 상근이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제가 너무 엄숙한 분위기 같아서 좀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산업과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우선이고 뭐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상권위도 한번 오셔가지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4일 10시부터 녹지 정원국 소관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목원 관리사무소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